오늘은 해병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모레나급 공기부양 상륙장인데요. 지대공 미사일, 중기관총 등으로 아주 무장이 탄탄하죠. 두 번째는 비치매트입니다. 한국 해병대의 상륙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개급 공기부양 상륙장인데요. 한반도 내부라면 독자적인 상륙도 가능합니다. 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 천왕봉급 상륙함입니다. 천왕봉급 상륙함은 해병대의 오래된 상륙함인 운봉급하고 고준봉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건조한 4,500톤급의 LPD, 즉 도크형 플랫폼 상륙함입니다. 700명의 상륙병력을 싣고서 상륙을 시킬 수 있어요. 이제 상륙정은 3대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상륙정 하나에는 100명의 병력하고 전차 한 대 수송이 가능해요. 또 이제 속력이 20노트 정도로 갈 수 있죠. 두 척은 주갑판에, 한 척은 후방 웰도크에 이제 수용을 하죠. 근데 더군다나 천왕봉급은 헬기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2대가 탑재가 가능해요. 대단히 입체적인 작전을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륙작전으로 병력을 수송할 수도 있고 헬기로서도 병력을 수송할 수 있는 겁니다. 천왕봉급은 기존의 고준봉급의 2배에 이르는 수송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요긴하고요. 그 다음에 대공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고 개량된 자기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고준공급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죠. 모든 면에요. 사실 우리 해병대가 이제 상륙함이 넉넉한 편이 아닌데 이 천왕봉급의 출현으로 해서 아주 많은 또 고민을 해결했다 할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도급 LPH입니다. 여러분 사실 독도급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안 좋은 것만 얘기할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사실 독도급은.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해병대는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위 규모의 해병대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륙함 전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초수평선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헬기하고 공기부양 정도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대형의 상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독도급 LPH죠. 이 독도급이 나옴으로 해서 해병대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요. 이게 있는 거고 없는 거하고 해병대가 상륙 작전에 투사할 수 있는 병력의 차이가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요. 예전 같은 고준봉급이나 얼마 전에 나오는 천왕봉급만 하더라도 이건 해상에서만 병력을 투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공중에서도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서? 수평선 밖에서.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대규모 병력을 이용한 완벽한 기습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속도가 좀 속도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다른 나라의 다목적 상륙함을 봤을 때 속도가 정말 크게 차이 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독도급을 운영하는 건 어딥니까? 우리 영해에서잖아요. 우리 영해에서의 작전에서 물론 좀 아쉬워요, 사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비난받을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거 있으면 좋죠, 당연히. 돈만 많으면 뭘 못해. 자, 그 다음에 상륙 기동 헬기입니다. 이른바 이제 마리논이라고 불리는 기동 헬기죠. 사실 마리논은 개발 과정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개발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전 조만간 마리논이 완성되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해병대에 배치가 된다면 우리 해병들에서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병대가 그동안 가장 수건 사업이 뭐였냐? 상륙 기동 헬기예요. 빨리 헬기로 병력을 수송해서 상륙 작전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헬기가 있는 거고 없는 거고 엄청난 차이예요. 또 하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2척이나 LPH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쓸 헬기가 없다는 거는 이건 넌센스죠. 자, 이제 마리논이 모든 결함을 극복하고 이제 완성이 되어서 해병대에 배치가 된다면 해병대가 추구하고 있는 초수평선 작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능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초수평선 작전의 핵심이 바로 상륙 기동 헬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개발에 부침이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개발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명품 무기가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스파이크 미사일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에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으로 서해 5도에 대한 경계가 아주 한층 강화되고 있죠.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강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해병대는 1200명의 병력이 증강돼가지고 한 5000명 정도가 이제 서북도서를 지키고 있는데 연평도 도발 이후에 이제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이른바 이제
연평도에 화력 벨트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K9 자주포도 더 갖다 놨고, 이제 구룡 다연장 로켓도 갖다 놓고, 천무도 갖다 놓고, 코브라 헬기, 그다음에 천궁 대공 미사일 등등등등 아주 엄청난 무기를 지금 배치했는데,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게 뭐냐면 2014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이 대전차 미사일은 최대 25km 떨어진 북한의 해안포 진지를 아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죠. 스파이크 미사일은 이제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원래 대전차 미사일로 개발한 겁니다. 적외선 카메라 등으로 표적을 보면서 타격할 수 있어가지고 창문 크기의 작은 표적도 명중이 가능해요. 특히 지금까지 K9 자주포로는 정밀 타격할 수 없었던 북한의 해안포 진지를 타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스파이크 미사일은 차량이나 헬기에 탑재될 수 있을 만큼 범용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군과 함께 북한 공기부양정에 대한 유용한 저지 수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해병대 10대 무기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병대원들,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현재 한국은 약 2만 8천여 명의 해병대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 규모죠. 특히 우리 해병대원들의 강도 높은 훈련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국 해병대하고 합동훈련을 자주 실시했었던 미 해병대 관계자들도 한국 해병대의 전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부대인데요. 유사시 북한의 육군을 고착시키고 제공권과 제권을 장악한 후에 해병대가 전선을 우회해서 적진 후반에 제2전선을 형성한다면 그야말로 질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악몽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대규모 해병대의 병력의 존재만으로 후방 해안 지역의 상당수의 수비 병력을 항상 주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적의 가용 병력을 감소시키는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한국 해병대는 상륙병력 투사 능력이 규모에 비해서 좀 아쉬웠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신형 상륙함 등이 속속 배치되면서 이제는 초수평성 상륙작전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한마디로 해병대가 적극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탈피하려는 노력까지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한국 해병대는 항상 최선봉에서는 전략기동부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한국 해병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필승. 공기부양장 보면 아래 스커트라고 하는데 공기주머니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공기를 막 불어넣으면 이제 선체가 뜨는 거죠. 근데 공기부양장이 떫어서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얘는 공기로 뜨니까. 이게 공기를 딱 하면 어느 정도냐면 한 5, 6cm 딱 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바다에 양식장 같은 것 때문에 그물 같은 거 터는 거 그 위도 샥 가요. 걸리지 않고. 백값도 일반 백값보다 훨씬 비싸요.